조선의 왕이 피를 쏟고 있습니다. 얼굴에 침 한 방 맞았을 뿐인데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어이들이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약가루를 뿌리고 온 힘을 다해 눌러봐도 소용없습니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칩니다. 심장이 뜰 때마다 뿜어져 나옵니다. 몇 시간 뒤 조선의 왕 효종은 눈을 감았습니다. 사인은 종기 치료 중 과다출혈.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고작 종기 치료하다 죽었다고요? 40살, 전쟁까지 준비하던 건장한 왕이? 그것도 하필 군대를 출동시키기 바로 직전에? 여기엔 우리가 몰랐던 소름 끼치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효종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1636년 병자호란, 청나라가 조선을 짓밟았고 어린 효종은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8년입니다. 8년 동안 적국 한복판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8년 동안 절대 잊지 못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조선의 왕 인조가 청나라 황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3번 절하고 9번 이마를 땅에 찧었습니다. 3배 구고들에 이마가 깨져서 피가 흘렀다는 기록도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한 나라의 왕이 오랑캐라고 부르던 자들 앞에서 이마가 터지도록 바닥에 머리를 박는 모습, 이걸 눈앞에서 본 겁니다. 효종은 이 순간을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반드시 복수하겠다. 반드시 청나라를 무너뜨리겠다. 이를 갈면서 8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원래 왕이 될 사람은 효종이 아니었습니다. 형인 소현세자가 먼저 돌아왔어요. 소현세자는 효종이랑 완전히 달랐습니다. 청나라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개방파였거든요. 서양 선교사한테 청문학을 배우고 천주교 서적까지 가지고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지 딱 2달 만에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시신의 온몸이 새까맣게 변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의문사입니다. 그래서 효종이 왕위에 오른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효종은 미친 듯이 전쟁 준비를 합니다. 군대를 늘리고 성벽을 수리하고 심지어 제주도의 표류에서 억류 중이던 네덜란드인 하멜 일행한테 신무기까지 만들게 시켰어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청나라를 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거대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송시열, 조선 최고의 유학자이자 서인 세력의 실질적 수장입니다. 효종은 이 사람을 북벌의 핵심 파트너로 삼았어요. 1659년 이 두 사람이 단둘이 비밀 회담을 가집니다. 기해독대. 이 대화의 내용이 무려 15년이 지나서야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그만큼 폭발적인 내용이었다는 뜻이죠. 효종이 말합니다. 10년만 시간을 달라. 반드시 청나라를 이길 수 있다. 도와달라고요. 송시열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만에 하나 실패하면 나라가 통째로 망하는데 어찌하시렵니까? 겉으로는 북벌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완벽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습니다. 효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북벌이 필요했고 송시열은 정치적 명분만 챙기려고 동조하는 척했어요. 둘 다 서로를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효종이 갑자기 죽으면 누가 가장 이득을 봤을까요? 이 질문 잘 기억해 두세요. 이제 효종의 몸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기록에 따르면 효종은 소갈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당뇨병이에요.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혈당이 높은 것 자체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혈관이 하나씩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면역력이 바닥을 치고 작은 상처도 낫지 않게 됩니다. 효종은 이미 몸 안에 시한폭탄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스트레스를 더하세요. 청나라 눈치를 보랴, 반대하는 신하들을 설득하랴, 군비 확충할 돈을 마련하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나오고 코르티솔은 혈당을 끌어올립니다. 당뇨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완벽한 구조였어요. 여기서 현대의학이 무시무시한 단서를 하나 찾아냅니다. 2020년 이대 목동병원 김한수 교수가 논문을 발표했어요.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를 전부 분석해서 효종의 진짜 사망 원인을 추적한 겁니다. 이 논문의 결론이 충격적입니다. 효종한테 선천성 이루공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귀 앞쪽에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아주 작은 구멍입니다. 보통은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삽니다. 근데요,
세균이 한번 들어가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구멍이 감염의 고속도로가 됩니다. 염증이 얼굴 전체로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통로 역할을 하거든요. 당뇨병으로 면역력이 바닥을 친 효종한테 이 작은 구멍은 핵폭탄의 도화선이었습니다. 1659년 음력 4월 말, 효종의 귀 앞쪽에 종기가 하나 올라옵니다. 처음엔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약 좀 먹으면 나을 거라고 봤겠죠. 그런데 4월 28일의 기록을 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종기의 독이 얼굴에 퍼져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눈을 못 뜰 정도로 얼굴 전체가 부풀어 올랐다는 겁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종기가 아닙니다. 안면부 봉화지겸이에요. 얼굴 피부 아래로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한 겁니다. 그런데 얼굴이 특히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얼굴 정맥에는 역류를 막는 판막이 없어요. 다른 부위 정맥에는 다 있는데 얼굴에만 없습니다. 그래서 감염이 거꾸로 올라갈 수 있어요. 어디로? 뇌로요. 눈 주변까지 부었다는 건 해면 정맥동 혈전증이라는 치명적인 합병증이 시작됐을 수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 상태면 당장 중환자실입니다. 근데 400년 전 조선에 항생제가 있었겠습니까? CT 스캐너가 있었겠습니까? 방법이 없었습니다. 4월 29일부터 어이들 사이에 비상이 걸렸어요. 탕약을 쏟아부었습니다. 온갖 처방을 다 동원했어요. 효과가 없습니다. 5월 1일 악화, 5월 2일 더 악화. 이때 효종의 몸속에서는 이미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폐혈증, 세균이 종기를 뚫고 나와 혈류를 타고 온몸으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발열, 오한, 전신 염증 반응, 몸이 세균과의 전쟁터가 된 겁니다. 그리고 5월 3일 결단이 내려집니다. 약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침으로 고름을 빼자. 배농술, 사실상의 외과 수술입니다. 바로 이 순간 이 이야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인물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신각위. 이 사람이 침을 놓게 됐습니다. 신각위는 원래 무인 출신인데 침술 실력이 빼어났어요. 1년 전인 1658년 효종이 낙상해서 엉덩이에 종기가 났을 때 이 사람이 치료해서 깔끔하게 낫게 했거든요. 그래서 효종이 이번에도 직접 이름을 불렀습니다. 작년에 나한테 효과가 있었으니 이번에도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요.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이죠? 근데 아무도 모르고 있던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각위한테 수전증이 있었어요. 손이 떨립니다. 침 놓는 사람의 손이 떨리는 겁니다. 그것도 놓을 곳이 어디예요? 혈관이 미로처럼 얽힌 얼굴입니다. 게다가 신각위 본인도 그때 집에서 병을 앓고 있었어요. 거의 죽어가는 상태였습니다. 현종실록에는 효종이 신각위가 곧 죽게 될 거라는 소식을 듣고 불쌍히 여겼다는 기록까지 있어요. 그 정도로 아픈 사람을 급히 궁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다른 의관 유후성이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머리 쪽에 난 종기에 함부로 침을 놓으면 절대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경고했어요. 근데 효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됐으니까 이번에도 된다. 이 한마디로 밀어붙였어요. 이게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엉덩이 종기랑 얼굴 종기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효종은 그걸 몰랐습니다. 5월 4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신각위가 떨리는 손으로 침을 찔렀습니다. 처음에는 고름이 터져 나왔고 피도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효종이 기뻐했다고 해요. 가기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직접 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성공적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흘러나옵니다. 어이들이 달려들어서 약가루를 뿌렸습니다. 안 됩니다. 세게 눌렀습니다. 안 됩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전부 소용없었습니다. 피가 심장 박동에 맞춰서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효종은 그렇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왜 피가 안 멈췄을까요? 바로 이게 이 사건 전체의 핵심입니다. 신각위의 침이 표재성 측두동맥을 찔렀을 가능성이 극히 높습니다. 귀 바로 앞쪽을 지나가는 굵은 동맥인데 외경동맥에서 갈라져 나오는 큰 핏줄이에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혈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대면 박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효종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염증으로 퉁퉁 부어서 눈도 못 뜰 지경이었잖아요. 부종이 이 정도로 심하면 해부학적 구조가 전부 가려집니다. 어디에 혈관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수전증이 있는 신가기가 부어오른 살 속으로 침을 밀어넣다가 동맥을 그대로 찢어버린 겁니다. 동맥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심장이 뛸 때마다 피가 뿜어져 나옵니다. 박동성 출혈. 정맥 출혈이랑은 차원이 다른 고압 출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동맥이 터졌어도 세게 누르면 지혈이 됩니다. 응급실에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왜 효종은 아무리 눌러도 피가 안 멈췄을까요? 이 미스터리에 현대의학이 답을 내놓습니다. 효종의 몸속에서 DIC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타종성 혈관 내 응고. 이름이 어렵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피가 굳는 능력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폐혈증이 극도로 심해지면 면역 시스템이 폭주합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이 세균을 잡겠다고 염증 물질을 미친 듯이 쏟아내면서 혈관 안에 쓸데없는 미세 혈전을 마구잡이로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혈전을 만드느라 혈소판과 응고인자를 전부 소진해버립니다. 총알을 적이 오기도 전에 허공에 다 쏴버린 격이에요. 그래서 정작 진짜 출혈이 발생했을 때 지혈에 쓸 재료가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피가 안 굳어요. 효종은 침을 맞기 전부터 이미 지혈이 불가능한 몸이었던 겁니다. 신가귀의 침은 그냥 방아쇠만 당겼을 뿐이에요. 여기에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는 기력 보강을 위해 인삼을 엄청나게 복용했습니다. 효종도 당연히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근데 인삼에는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혈소판 응집을 억제합니다. 쉽게 말하면 피를 더 안 굳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미 DIC로 고갈되어 가던 응고 기능이 인삼 때문에 한 번 더 무너진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당뇨병으로 면역력 바닥, 선천성 이루공으로 감염 폭발, 폐혈증으로 혈액 응고 능력 완전 상실, 인삼 복용으로 지혈 기능 추가 방해, 그리고 수전증이 있는 의사가 부어오른 얼굴에 침을 놓다가 동맥을 찢었습니다. 5가지 최악의 조건이 동시에 겹친 겁니다. 이 조합이면 현대의학이 있어도 살리기 어렵습니다. 400년 전 조선에서는 가능성이 제로였어요. 효종이 눈을 감자마자 조정이 뒤집어졌습니다. 신가기는 그날 즉시 의금부에 끌려갔어요. 죽이라는 상소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현종이 한 달을 버텼습니다. 아버지 효종이 직접 신가기를 지목했다는 사실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하지만 결국 6월 10일 교형에 처해졌습니다. 묵을 졸라 죽이는 형벌이에요. 여기서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조선 500년 역사에서 왕이 죽고 나서 어이가 사형당한 건 신가기가 유일합니다. 단 한 명이에요. 보통은 형식적으로 유배 갔다가 금방 돌아오거든요. 허준도 선조가 죽고 유배를 갔는데 1년도 안 되어서 광해군이 다시 불렀습니다. 신가기만 죽었어요. 그만큼 이 사고가 명백하고 끔찍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야기를 해야겠죠? 복사해설입니다. 송시열이 시켰다는 거예요. 북벌을 막으려고 왕을 죽였다는 음모론이죠. 얼핏 들으면 퍼즐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송시열은 실제로 북벌에 소극적이었고 효종이랑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효종이 죽자마자 북벌 계획은 연기처럼 사라졌잖아요. 심지어 야사에는 5월 5일에 군대를 출발시켜야 했는데 바로 그 전날인 5월 4일에 효종이 죽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타이밍이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학의 눈으로 뜯어보면 독사의설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독살이 맞다면 중독 증상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비소를 먹이면 극심한 복통, 구토, 설사가 옵니다. 수은이면 경련과 피부 발진, 탈모가 나타납니다. 효종의 기록에 그런 증상이 단 하나도 없어요. 종기가 나고 얼굴이 붓고 염증이 퍼지는 전형적인 감염 진행 과정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으로 종기를 만들 수 있느냐고요? 독으로 특정 부위에만 감염을 일으키고 피가 안 멈추게 만드는 게 가능하냐고요? 400년 전은 고사하고 현대에도 그런 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성학적으로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신가기를 일부러 투입시켰다는 주장도 있는데 기록을 보면 효종이 스스로 신가기를 불렀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예전에 치료받고 나은 기억 때문에 본인이 원한 겁니다. 결정적으로 만약 복살의 증거가 티끌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관련자 전원이 능지처참을 당하고 배우 세력이 뿌리째 뽑혔을 겁니다. 그런데 현종은 신가기를 의료사고를 낸 자로 처리했어요. 조정 전체가 이건 음모가 아니라 사고라고 판단했습니다. 효종의 죽음이 만든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북벌은 그날로 끝장났어요. 10년을 준비한 꿈이 하루아침에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거대한 폭탄이 터집니다. 예송 논쟁. 겉으로는 효종의 계모인 자해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하느냐는 예법 논쟁이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효종이 진짜 정통왕이냐 아니냐를 건 정치 전쟁이었습니다. 이 싸움이 한 번도 아니고 2번 폭발하면서 조선의 정치판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서인과 남인이 서로 물고 뜯는 환국 정치의 시작입니다. 효종이 10년만 더 살았어도 조선 후기 역사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 완전히 달랐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효종의 죽음은 독살이 아닙니다. 독살보다 훨씬 더 비극적인 의학적 재앙이었습니다. 당뇨병이 몸을 무너뜨렸고 선천성 이루공이 감염의 문을 열었고 폐혈증이 피를 굳힐 능력을 앗아갔고 인삼이 마지막 방어석마저 허물었고 수전증 있는 의사가 동맥을 찔렀습니다. 살인이 아닙니다. 불운의 연쇄 폭발입니다. 최고 권력자도 조선 최강의 군주도 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 한 명의 죽음이 조선 역사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북벌의 꿈은 사라졌고 예송 논쟁이 폭발했고 당쟁이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됐습니다. 전부 이 하나의 죽음에서 시작됐어요. 역사는 이렇게 아주 작은 우연들이 겹쳐서 한 나라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